코스피 사상 최고치 육성, 반도체 수출 139% 폭발. 요즘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감하시나요? 주식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오늘 저녁 메뉴가 소고기로 바뀌었냐는 말입니다. 거시 지표는 역대급인데 왜 우리 집 가계부는 역대 최악일까요? 수출이 잘 되면 내수도 돌아야 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공식이 지금 한국에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지표는 천장을 뚫는데 내 지갑은 바닥을 기는 이 기괴한 현상,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전문가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는데도 우리가 지갑을 닫는 이 현상이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구멍 때문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그 구멍의 첫 번째 정체, 바로 공개합니다. 원래 주가가 오르면 부의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 자산이 늘어나니 심리적으로 부자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소비를 늘리는 게 상식이죠. 보통 증시가 반등하고 5에서 6개월 뒤면 소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럼 작년 말 랠리를 고려할 때 지금은 전 국민이 쇼핑몰로 달려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지출 챌린지가 여전히 유행입니다. 수익이 났는데 돈을 안 쓰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려 있는 걸까요? 증권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이 연결고리의 단절, 그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세 가지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을 잠근 세 가지 자물쇠. 첫 번째 자물쇠, 은퇴자의 돈은 죽은 돈이다. 가장 먼저 인구 구조의 보복을 보셔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평균 소비 성향이 75%에서 70%로 뚝 떠냄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100만 원 벌면 75만 원 쓰던 국민들이 이제는 7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악착같이 잠그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을 가진 고령층이 문제입니다. 은퇴했거나 앞둔 분들에게 주가 상승은 즐길 여유가 아니라 노후를 버틸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자산이 오를수록 불안해서 오히려 저축을 늘리는 이 역설적인 현상, 인구 구조가 소비 엔진을 아예 꺼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인구 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인의 자산 70%는 주식이 아니죠? 본지식이 묶여 있는데 멀티에서 좀 벌었다고 승부가 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소름 돋는 자물쇠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자물쇠, 부동산의 배신과 연금의 늪.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주식 1억 오를 때보다 집값 1천만 원 오를 때 더 과감하게 지갑을 엽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떠십니까? 서울 일부를 제외하면 냉기가 가득합니다. 본진인 부동산이 묶여 있으니 소비 심리가 살아날 리가 없죠. 게다가 최근 급증한 연금 계좌 투자가 복병입니다. 수익은 나는데 그 돈 60세까지 못 뺍니다. 결국 장부상으론 부자인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겁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는 부, 그것이 우리를 가난한 부자로 만드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뒤집을 진짜 폭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수출이 너무 잘 돼서 오히려 우리가 더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역설, 믿겨지십니까? 세 번째 자물쇠, GDP 서프라이즈의 독약. 1분기 성장률 1.7%. 예상치의 2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축복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독약일 수 있습니다. 성적이 너무 잘 나오니 한국은행은 고민에 빠집니다. 경기가 과열됐나? 물가가 더 오르겠는데? 결국 수출이 잘 될수록 물가는 오르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수출 호조가 오히려 우리의 대출 이자 부담을 높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시장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국은행의 선전포고 유상대 부총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동결이나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죠. 한국은행은 이제 경기 둔화보다 물가와 경기 과열을 더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28일 금통위에서 매파적 신호가 나온다면 주식 수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커지는 금리의 역습이 시작될 겁니다. 금리는 오르고 지갑은 얇아지는데 정부가 갑자기 손을 내밉니다. 손실 20%를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 이 돈 좀 가져가라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있을까요? 이 펀드의 숨겨진 의도는 뭘까요? 국가가 설계한 20% 안전마진의 진실.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성장펀드는 파격적입니다. 정부가 최대 20%의 손실을 우선 부담합니다. 주가가 20% 빠져도 원금은 보전해주겠다는 거죠. 여기에 소득공제와 분리과세까지 얹었습니다. 왜 이토록 파격적일까요? 여러분이 소비하지 않고 잠가둔 돈을 강제로라도 AI,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입니다. 소비 안 할 거면 국가 투자에 동참해라는 일종의 경제적 동원령인 셈이죠. 조건만 보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 가장 밑바닥에는 당신을 5년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들 족쇄가 하나 채워져 있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5년의 봉인, 당신의 선택은? 마지막 체크포인트입니다. 이 펀드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안 됩니다. 금리는 오를 것 같고 생활비는 쪼들리는데 5년 동안 돈을 묶어둘 여유가 있으신가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표상의 화려함 뒤에는 고령화, 부동산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표는 웃고 있지만 당신의 지갑은 울고 있는 진짜 이유죠. 이제 국가가 설계한 이 판 위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전한 20%의 보호막 뒤로 숨을 것인가? 아니면 다가올 금리의 파고에 맞서 나만의 생존 전략을 짤 것인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